안녕하세요. 순금쇼대 유재고입니다. 경제를 예측한다는 게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한마디에 자본시장이 요동을 치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트럼프 대통령 본인 스스로 너무 권위주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했다죠. 다른 나라 지도자가 자신한테 와서 굴복하고 있다, 그 말이 함축하고 있는 게 상당히 큰 의미가 있어요. 권위주의와 봉건적인 마인드. 그게 패권은 아니잖아요. 그 미국 통상부 대표가 상원에서 관세에 대해서 납득가는 설명을 하는 상황에서 기존의 관세를 다 보류하고 상호관세 10%만 9개월 적용하겠다, 이런 발표가 있었어요. 그 미국 통상 대표는 대통령하고 대화가 없었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통상을 담당하고 있는 책임자하고 협의 없이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이제 발표한 거죠. 과연 정책을 그렇게 수행할 수 있느냐. 지금 제가 경제 지표를 보니까 다른 거는 특별하게 문제가 되는 건 없고, 엔화가 상당히 앵고 현상이 있어요. 환율이 많이 내려왔어요. 지금 달러 대비 143원 기록하고 있고, 또 한 가지가 미국 국제 10년물이 4.4 많이 올랐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해석을 좀 해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 미국 국채가 오른 것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정책의 신뢰성이 결여, 그거에 대한 채권에 대한 매력도가 좀 떨어지는 거죠. 금리가 오른다는 게 결국은 채권 가격이 내려가는 거 아니에요. 트럼프 대통령은 채권 가격을 뭐 한 3%대로 내리는 거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나마 4.9대에서 3.9까지 왔다가 다시 4.4를 넘는 상황이라 13시간 만에 통상정책을 바꾼다, 이런 것들은 시장이 좋게 해석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발표하는 트럼프 정부의 내각의 정책에 대해서 신뢰를 하지 않습니다. 시장의 신뢰를 잃은 정책은 성공하기 쉽지 않아요. 그런 면에서 파월 연준 의장한테 도움을 청하지 않겠느냐, 트럼프 내각에서, 그런 생각도 들고, 결국은 관세 드라이브를 하는 과정에서 본인들이 생각하지 않은 특수 상황이 확인된 거죠. 이쪽에 있습니다. 이쪽에 있어요. 그래서 일변도, 관세 일변도로 가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다. 그래서 보류를 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앵구 현상인데요. 이거 달러 대비 엔화가 10개인가? 130대 선에 오면 1.0. NQL이 트레이드 현상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을 관리를 하겠죠. 지금 일본 경제는 금리가 0.5% 아니에요? 영수증 필요하실까요? 네. 지금 엔고가 진행되고 있죠. 143원대까지 달러 대비 높아있습니다. 지금 일본의 상황은 주식은 44,000엔을 넘었다가 지금 한 33,000엔 한 25% 빠진 상태인데요. 채권이 내려갔다가 조금 회복을 했어요. 채권 수익률이 1.4%대 1.1%대까지 내려왔었어요. 1.6%까지 갔다. 금리가 0.5인데 물가가 한 4% 상승률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엔저 때 그러니까 150엔에서 160엔 할 때 수출에 많은 결과가 좋았어요. 그래서 기업들이 임금 인상을 5% 이상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죠. 물가가 4% 오르니까 물가보다 더 높게 줄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엔저 때 수출이 잘 돼서. 그런데 미국 시장에 미국 자본시장의 과열로 인한 강달러 기조에서 채권금리를 낮추는 트럼프 내각의 정책을 유도하다 보니까 주식이 2달 동안 급락을 했죠. 그러면서 채권이 어느 정도 안정세를 찾았다가 다시 채권이 오르면서 관세를 90일 동안 상호 관세만 10% 유지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이번에 이시다 총리가 미국에 가서 협의할 게, 협의라기보다 트럼프의 일방적인 요구로만 듣고 올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첫 번째가 향후의 관세 정책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수용을 해달라. 두 번째는 미국 국채를 좀 사달라. 세 번째가 미국의 기업을 투자를 해라. 그리고 천연가스나 원유를 미국 거를 좀 써달라. 그리고 알래스카 그 송유관 건설에 투자를 하고 건설에도 참여를 해달라. 그런 한 6가지 요구를 할 것 같습니다. 일본에 어떤 혜택을 주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일방적인 요구를 하는 그런 회담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면서 달러가 저달러가 되면서 채권 수익률이 내려가고, 그러면서
엔케리 현상이 발생하지 않는 상황을 희망을 하는 거지. 트럼프. 일본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기축통화지만 달러가 한 70% 화폐 유동성에서 차지하죠. 그리고 일본 엔화, 위안화, 파운드와 프랑스, 독일, 그런 나라들이 한 20% 차지해요. 20%. 기타 다른 국가들도 있고, 한국의 원화는 0.1% 차지합니다. 아주 미약하죠. 그래서 일본하고 환율을 공조를 할 것이다. 관세가 영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환율이 중요하죠. 중국이 위안화를 절하시키는 쪽으로 지금 가니까 동남아시아에서의 환율 절하를 하지 못하게 그러게 요구를 할 겁니다. 90일간의 상호관세 10%를 유지하면서 그 안에 나라별로 협상을 하겠다, 이런 취지인데요. 저는 4월 30일 100일 기자회견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 전에 어느 정도의 협상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니에요. 역학관계상 미국의 우선권이 있는 상황이다, 여러 가지 면에서. 그리고 미국과 중국이 우리나라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5% 되죠. 45%. 탈중국을 했어도 18%, 19% 정도 돼요. 대중국 수출이. 미국이 한 23%. 말이 탈중국이지 사실 쉬운 게 아니죠. 원자재를 중국에서 많이 수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양대국이 평행선을 가면서 있는 상황에서 한국이 참 어려운 입장에 있는 거죠, 사실. 외교력이 중요합니다. 지금은 국가 신용 등급을 유지하기 위해서 총력을 다해야 돼요. 어제 발표가 난 것 같은데, 그 세계 국채 지수 WGBI 작년 10월에 편입됐다가 올해 11월부터 이렇게 작동하는 거로 돼 있었는데, 일본이 태클을 거는 거 아니에요. 투자 절차를 조정을 해달라 라고 하는 명분으로 내년 4월로 연기가 됐는데, 또 분기별로 채권을 조정하지 말고 월별로 조정을 해라, 뭐 이런 요구까지 지금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 시점에서 윤 정권 2년 반 동안 일본에 얼마나 퍼줬습니까? 과거사 포기하고 독도를 분쟁 지역이라고까지 표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55만 국군 장병의 교육자료에 사도광산 뒤통수 맞고, 일본 대사는
강제노역이라는 말을 하지 못하는 일본 대사. 과거사에 대한 청구권 포기, 제3자 변제, 핵폐기 오염수 처리로 인한 한국 수산업 시장의 구조원의 불안전성. 얼마나 많은 양보와 국익을 내줬습니까? 얻은 게 있나요? 반잔을 채우는데 반잔을 채워줄 것이다. 오히려 채권국으로 편입이 되는 것을 막고 있잖아요. 그게 윤 정권의 외교적인 성과입니다. 그거 하나만으로도 외교가 실패했다. 저는 지난 얘기지만 본인이 그렇게 아내하고 해외 순방, 해외 방문에 대한 열정이 있는 만큼 과연 국민의 민생에 열정이 있었냐 묻고 싶습니다. 본인이 그렇게 반공산주의, 반국가 세력을 외쳤지만 과연 선열 앞에서 당당할 수 있느냐. 파면된 이후에 일주일간의 행보를 봤을 때 과연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는 행보였느냐. 내각에 있는 사람들을 부르고 자기 측근들 부르고 구구인사 부르고 이렇게 해서 회식하고 만찬하고 이게 있을 수 있는 겁니까? 그렇게 국민 앞에 떳떳하세요? 지금 본인이 행한 국정으로 인한 결과가 나오잖아요. 일본도 그렇고. 국민 앞에 겸허하게 석고대지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선출되지 않은 비선 김건희 씨는 본인이 많은 의혹의 행위를 했고 부적절한 말을 많이 했어요. 자신이 뿌린 씨는 자신이 거두고 분명한 그 의혹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받을 겁니다. 그게 정의고 국가가 바로 서는 겁니다. 국민들한테 열정이 없었어요. 국민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단순히 그냥 도구, 수단 그렇게밖에 생각하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보수를 완전히 붕괴시켰죠. 그리고 더 제가 용서하지 못하는 것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과 인권을 정말 망가뜨리고 붕괴시켰다는 것.
다음 세대에 대한 미래를 담보로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려고 청년의 미래를 담보로 다 소모했어요. 그 다음 세대들한테 얼마나 많은 죄를 진 겁니까? 한덕수 총리나 윤석열 정권에서 다음 세대라는 말이 있었나요? 민족과 결연하는 말이 있었나요? 신산업에 대한 투자라는 말이 있었나요? 어려운 내수시장의 민생에 대한 고충에 대한 그런 말이 있었나요? 오히려 한 국가의 경제를 책임진 최상목 기재부총리 국채를 2조 원어치나 삽니까? 반국민행위 이런 것들은 용납할 수 없는 겁니다. 보수는 소위 물갈이 돼야 돼요. 사람이 물갈이 되고 세대 교체가 돼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설 땅이 없을 겁니다. 토양을 다 바꿔야 돼요. 이재명 대표가 어제 출마 동영상이 나왔는데 다른 분들도 많이 또 출마를 하시는 상황인데요. 이제 선의의 경쟁을 하셔야죠. 그리고 보수에서는 파면을 당한 정당 아닙니까? 그러면 정권을 재창출하기 위해서는 과거에 파면당한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대선을 치른다? 자멸의 길이죠. 그거. 국민들이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때도 경험하고 윤 정권도 경험을 해서 변하지 않는 보수 선택받기 쉽지 않다. 그런 생각입니다. 사람이 바뀌어야 된다. 또 세대가 교체돼야 된다. 그런 말씀 드리고 이재명 대표는 저는 한 가지 충고라기보다는 권유를 하고 싶은 게 있어요. 저하고 같은 학번인데 82학번. 어떻게 보면 정치권에서 비주류죠. 중앙대 법대 나왔는데 주류다 비주류다 이걸 떠나서 나름대로 변호사 생활 하다가 정치의 뜻을 두고 성남시장에 출마해서 경기도지사, 당대표, 국회의원 이렇게까지 온 거 아닙니까? 물론 그 과정에서 일정 부분 사법 리스크도 있었고 검찰 리스크도 상당히 많았죠. 본인이 정치력으로 지금의 민주당을 키웠고 대표로까지 와서 대통령 후보로 나서는 상황인데 정치권에 들어와서 나름의 정치력을 키워서 지금까지 온 거에 대한 것은 인정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뭐 비명계다 반명계다 그분들 대부분 과거의 주류분들 아니에요. 선의의 경쟁을 하셔야 돼요. 그런 마인드로 가셔야지 이재명 대표 자체를 그냥 폄하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노력한 정치력으로 만든 민주당의 상황을 인정을 해 주셔야 되고, 이재명 대표는 이재명의 민주당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재명의 대한민국을 만들려고 하면 안 됩니다. 저는 그거를 가장 우려하는 거예요. 저번 대선에 나오셔가지고 이재명의 민주당이 돼서 대한민국을 활기차게 이끌어 나가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한 공동체의 대표가 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공동체가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는 생각은 위험하다. 윤석열 정권을 봤잖아요. 윤석열의 대한민국을 꿈꾼 거 아닙니까? 국민은 그거 용서하지 않아요. 그리고 민주진보의 7, 80년의 역사가 있는데, 민주당은 중도 보수 정당이다, 이런 말은 저는 옳지 않다. 이념을 전환시키는 것은 정치적인 유연성이 아닙니다. 기회주의지. 정책으로 수정을 하면 되는 거예요. 민주진보 진영이 중도나 보수에서 좋은 정책이 있으면 그것을 보완해서 정책으로 실현하면 되는 것이지, 이념 자체를 전환하는 것은 정치 생명을 포기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체성이 있어야죠. 이재명 하면 뭐 이게 나와야 돼요. 근데 그게 별로 없잖아요. 이재명 하면 기본사회, 상당히 정치적인 탄압을 받은 사람, 그 두 가지밖에 더 있습니까? 특별한 색깔이 없잖아요. 미래에 대한 비전에 대한 명확한 시대정신을 띄우지도 못했잖아요. 이재명 대표 본인도 자신을 스스로 잘 생각해야 돼요. 내가 경쟁력이 있나 없나. 그런 부분이 갖춰지지 않으면 한 나라의 지도자가 되는 것은 녹록한 게 아닙니다. 저는 지금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한 보수 지형에서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 체제 프레임으로 대선을 치르려고 하는 생각도 있는 것 같고, 이념 논쟁 뭐 이런 쪽으로 자신들의 파면당한 당에 대한 희석화를 하고, 개원이라고 하는 프레임으로 선거판을 바꿔서 대선을 치르려고 할 겁니다. 그러나 국민들은 그런 걸 원하지 않아. 정책 대선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헌정시설을 파괴한 제2의 심판을 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에 대한 정확한 대한민국에 대한 냉정한 분석이 있어야 되고, 대응 정책을 명확하게 제시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국민들이 선택할 겁니다. 저는 정말 보잘것없는 그냥 한 국민입니다. 영재 소상공. 근데 이런 밑바닥에 있는 국민이 갖고 있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참 유튜브 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13시간 만에 정책이 바뀌는데 경제에 대해서 누가 논하겠어. 교수님이나 전문가들도 해석할 수 없는 경제 상황 아닙니까? 정치 역시도 여러 가지 비상식적인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을 이렇게 얘기한다는 게 조심스러운 부분이 많아요. 그러나 저는 항상 저가 갖고 있는 생각을 중심으로 방송을 했습니다. 오늘도 그 선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선열들이 피땀으로 지켜온 나라. 선진국이라 불릴 정도로 성장을 시켜놓고 다음 세대에 짐을 주지 않고 희망을 주는 그런 지도자가 선출되기를 바라면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